자, 다 제가 하겠습니다. 자, 가슴은 앞쪽으로 보고, 이쪽으로 보고, 볼을 향해서 보지 않고 정면으로 보고, 이 상태에서 틸트를 하고, 틸트를 한 상태에서 내가 트리거를 하면서 백스윙을 하고, 트리거를 하면서 백스윙을 하는데 코킹은 이미 여기서 다 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 올린 상태에서 뭡니까? 수직 하강. 어깨에 힘을 빼고 샤프트를 정리하고 그대로 스윙이 나가면은 끝! 사실은 제가 가장 골프를 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은 그분의 임팩트나 공의 스윙이나 모든 게 다 괜찮았어요. 단지 이 에이밍을 잘못해서 이 공이 엉뚱한 데로 갔을 때는 그거는 실력이 문제가 아니잖아. 레디. 안녕하십니까. 황원수 프로입니다. 오늘은 방금 제가 한 드라이버를 한 2개 정도 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사실은 이 드라이브 연습은 많이들 하세요. 또 사실 요즘 뭐 더워서 실내에서도 많이 하시겠지만 이 드라이브 스윙이 연습을 많이 하는 데에 비해서 이게 그렇게 막 가성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뭐 제 입장에서는 그거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은 제가 드라이브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방식으로 드라이브는 정복이 되어야 된다. 사실은 뭐 우리가 선수들이나 시합에서 봤었어도 뭐 드라이브가 한 번씩 좌탄, 우탄 뭐 또 프로들도 어디 러프나 이렇게 가는 아니면은 숲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지만 사실은 선수들 입장에는 비거리가 상당합니다. 상당하다 보니까 오류가 날 확률이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그래도 멀리 똑바로 보냈는데 오늘은 이 시간에는 조금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드라이브를 셋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드라이브를 좀 일관성 있게 좀 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삼두와 그립끝 그리고 뭐 우리가 팔을 또 코끼리 팔처럼 데드핸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좋은 가성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스윙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티샷을 할 때 이제 이 드라이브는 사실은 아이언보다는 채가 많이 길어요. 많이 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클럽을 이렇게 아이언처럼 이렇게 몸에 붙이기보다는 몸에서 좀 일정하게 떨어져서 셋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셋업의 단계는 우리가 먼저 여기서 클럽 페이스를 충분하게 볼의 입장에서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가져다 대고 살짝 뭐 사람들마다 아니면 골퍼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되는 입장에서 셋업을 하는 골퍼들도 있고 또 정가운데로 이렇게 셋업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조금 힐 쪽으로 넣어서 셋업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각자의 스윙 특색에 따라가 감각적으로 내가 평소에 공이 어떤 방식으로 클럽 헤드에 맞아지는가 임팩트 되는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거는 선택적으로 좀 하시는데 그렇게 셋업을 하는 임팩트 클럽 헤드를 놓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뭐 다들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개인적인 그걸로 넘어가고, 일단 우리가 셋업을 할 때 드라이버는 이 볼이 내 왼발 뒤꿈치 쪽에 이렇게 직선으로 놓여지는 느낌. 이 상태가 우리가 이야기하면 개중에는 뭐 여기서 옆구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측면에는 뭐 우리가 볼 옆에 왼머리에 볼 옆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너무 가깝고,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클럽을 놓고 우리가 살짝 틸트를 하는 이런 입장에서 머리가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집니다. 기울여지는 정도를 어느 정도로 우리가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 클럽을 내가 왼발 뒤꿈치에 둔 상태에서 틸트는 사실은 내가 뒤쪽에서 이 머리를 뒤에 확실히, 머리 뒤쪽에 확실히 둘 수 있는 선상의 틸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정도의 틸트라면 어드레스 때 우리가 오른손이 왼손에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밑으로 들어간 정도의 틸트, 이 정도에서 왼발 안쪽 라인에 힘이 살짝 실려 있는 정도. 이렇게 해서 어드레스를 마치면은, 어드레스는 매우 좀 무난하게 드라이버에서 잡을 수 있다. 단지 이때 좀 주의해야 될 건, 우리가 여기에서 주저앉거나 아이언처럼 아니면은 이렇게 지나치게 몸을 다가와서 이렇게 우리가 공간을 없애는 것보다는, 드라이버는 원호가 크다 보니까 충분히 오른쪽에 이 공간을 충분하게 만들었을 적에 우리가 팔을 많이 나중에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때 충분히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언은 그냥 팔을 툭 떨어뜨려서 이렇게 간다면, 드라이버는 팔을 살짝 좀 내밀고 이 공간이 아이언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듯한 느낌. 그리고 왼발에 체중을 살짝 실었는데, 이때 우리가 드라이버를 좀 가장 이 채를 움직이는 이 느낌의 무빙을 할 때 사실은 하체의 트리거를 이용하는 게 아주 적절합니다. 그 트리거가 우리가 때로는 상체의 트리거는 뭐 손을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클럽을 든다든지 아니면 더 여러 가지 방식의 트리거가 있습니다만, 드라이버는 가능하면은 저는 추천하기를 왼발 쪽에 살짝 실었다가 오른발 쪽에 가는 이런 느낌의 트리거. 왼발에 눌려진 그 탄력으로 오른발 쪽 안쪽이 저항하면서 받는 느낌의 이런 트리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미 정지된 상태, 고정된 상태에서, 물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게 우리가 셋업하는 자세에서 그냥 망부석처럼 딱 서서 이렇게 스윙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멈추는 동작은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멈추지 않는 유연한, 그래서 발을 지면을 밟고 계속, 아마 방송에 보면 선수들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웨이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발을 계속 중심적으로 이렇게 놓으면서 움직였다가 여기서 돌고 이렇게 치는 백스윙을 하는. 왜 이렇게 하느냐? 바로 우리가 스윙 자체가 처음 단계의 시작부터 끝까지 움직여서 가는 동작이 어디 한 지점이라도 멈추어서 스톱하는 동작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일반 아마추어 분들 중에서 가끔씩 오해하시는 게, 백스윙 탑에서 멈췄다가 가는 이 동작을 멈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멈추는 동작이 아니죠. 멈추는 동작이 아니고 멈춰진 듯이 보이는 동작이에요. 사실은 멈춰지는 게 아니고 멈춰지는 동작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손에서 여기서 멈췄다 하더라도 하면 하체는 어떤 이런 역동적인 움직임을 계속 갖고 가 있던 몸의 한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고, 여기에서 드라이브를 놓고 타겟 방향에서 우리가 셋업을 할 때 이 라인에 어깨 라인, 그리고 무릎의 라인, 이 골반의 라인, 무릎의 라인, 다시 어깨 라인, 무릎의 라인, 골반의 라인, 무릎의 라인. 이 라인이 공과 내가 여기에서 보내야 될 타점과 평행하게. 그리고 이 셋업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마추어 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이게 이제 공을 필드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이게 저절로 정렬이 된다는 거죠. 간혹 중에는 이렇게 해놓고 이 상태에서 많은 아마추어들이 첫 번째 실수 요건이 어드레스를 하고 났을 때 이렇게 여기서 보면 살짝 틀리지만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타겟 라인에 평행선이 돼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틀어졌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왜 틀어졌나 그러면 바로 이 볼에 내가 가슴을 중심을 두니까 이 볼은 왼쪽에 치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을 쳐야 되겠다는 그런 심리적 상태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볼 뒤쪽에 어떤 이런 부분, 이 부분 센터 부분을 향해서 가슴이 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볼 쪽으로 가서 이렇게 틀어졌을 때 이 어깨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실수가 사실 우리 아마추어들한테 가장 많이 나오는 전형적인 실수의 하나예요. 그래서 은연중에 볼을 꽂아 놓고 자기가 티샷을 하기 위해서 뒤에서 바라다 보고 들어갔는데 셋업에 대한 정상적인 생각들을 가지지 못하고 이거를 정상적으로 셋업을 됐을 때 어깨 라인, 골반 라인, 무릎 라인이 정상적으로 놓여졌을 때는 볼이 왼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나는 가운데 센터로 이 가슴이 향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가슴이. 그러면은 볼 쪽이 아니라 볼 뒤쪽을 향해서 놓여져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운전중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나 그럼 여기서 헤드를 놓으면서 내 가슴은, 잘 보십시오. 헤드를 놓으면서 이 가슴이 이렇게 뒤틀어져요. 자, 그럼 이렇게 뒤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백스윙이 올라가서 다운될 때 이렇게 엎어서 들어갈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이때 손을 조금만 사용하면은 강한 훅성 볼이 나올 거고, 그리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됐는 데서 백스윙이 제자리로 뒤쪽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적게 갈 거 아닙니까? 어깨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라인으로 정렬되어 있으니까 하면 여기에서 그대로 내려와도 아웃인 스윙이 될 확률이 아주 공산이 크다는 거죠. 자, 제가 두 가지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내가 가슴을 이렇게 정상적인 스윙 셋업으로 이렇게 바라다 본 데서 섰는 것이 아니고 볼을 향해서 이렇게 가슴을 두고 섰을 때 이 볼의 구질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정상적인 스윙을 했다라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타겟 라인이 이쪽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드레스 때 이렇게 서 있죠. 이미 왼쪽 어깨가 상당히 오픈되어 있어요.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고, 물론 오픈된 상태를 지켜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거의 우리가 스윙의 원사이클로 돌아가는 스윙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한 상태에서 여기서 왼쪽 어깨가 빨리 빠졌을 때 헤드가 빨리 닫혀서 들어온다는 거죠. 빨리 닫혀서 들어오면 정상적인 스윙을 했을 때 방금처럼 좌측으로 확 당겨지는 저런 스윙이 볼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드라이버를 준비할 때는, 셋업할 때는 가장 어쩌면은 첫 번째 중요한 사항이 발의 체중의 배분도 매우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 가슴 라인을, 이 볼을 내 센터의 가운데 두고 이 가슴을
센터에 둔 상태에서 헤드만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서 가슴까지 같이 돌려서 이렇게 돌리시면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이 자세가 바로 우리가 여기서 백스윙을, 정상적인 백스윙과 다운스윙에서 내가 인사이드로 공을 한시 방향으로 던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첫 번째 요건이고 첫 번째 자세입니다. 자세이니까 일단 항상 우리가 필드에 갔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거, 이런 부분에서 내가 볼이 왼발 뒤꿈치에 있을 때, 이때 좀 더 여기서 좀 더 현명하게 하는 분들 같으면 요렇게 사각을 그려요. 요 사각을, 요런 사각을 딱 만들어서 자, 여기에서 요런 사각 형태의 틀을 만들어서 이 틀 자체가 만약에 타겟이 지금 여기 화면상에 보면 50이다, 50쪽이다 라고 하면은 이 틀 자체를 아예 이렇게 트는 거예요. 틀면은, 자, 우리가 이제 에임을 잘 못한다 할 때 이 틀 자체를 틀어야지, 여기서 사각은 내비둔 채 발만 이렇게, 자, 여기서 발만 이렇게 돌려갖고 저쪽으로 본다고 이러면은 절대 이 공은 정상적인 스윙의 위치요. 자, 이렇게 발만 돌렸을 때 하면 이미 이 공은 내 가운데로 들어와 있다고, 가운데로, 몸의 가운데로.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에 여기 뭐 틀을 하나 더 놓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자, 이 사각, 요걸 좀 촬영 좀 해주시죠. 이 네모난 안에 사각의 틀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틀어져야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저 화면상에 카카오 골프 예약 그러는데 바로 옆에 보면 50이라는 타겟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의 타겟을 볼 때도 이 사각의 틀 자체가 50으로 됐으면 이게 이제 또 직사각형의 사각으로 이렇게 이 볼을 줬을 때 변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변했을 때 내가 어드레스 자세는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이랬을 때 비로소 이 볼이 내 왼발 뒤쪽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시하고 틀 전체를 틀지 않고 내가 그냥 여기서 볼이 져 있으니까 이렇게 돌았다. 이미 공은 내 가운데나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드라이브를 치게 된다는 거죠. 이건 뭐 어마무시한 실수죠, 사실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이런 사각의 틀을 좀 염두에 두시라. 사실은 제가 가장 골프를 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은 그분의 임팩트나 공의 스윙이나 모든 게 다 괜찮았어요. 단지 이 에이밍을 잘못해서 이 공이 엉뚱한 데로 갔을 때는 그거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잖아. 좀 더 주의 깊은, 좀 더 셋업 자세에서 깊은 관심과 작은 주의,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사라진 거잖아. 그래서 공이 엉뚱한 데로 가버린 거잖아. 이 사각의 틀을 우리가 옮겨서 이렇게 가는, 이거는 정말 우리가 공을 배우면서, 그리고 어드레스를 배우면서 반드시 경계해야 되고 주의 깊게 셋업할 필요가 있다. 아주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을 잘 치더라도 사실은 이제 이런 실수들은 선수들은 거의, 프로들은 하지 않죠. 선수들이나 프로들은 거의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편이죠. 드라이버를 우리가 이제 배우거나 또 아니면 내가 그 드라이버를 오래 쳤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외로 여기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T박스 안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선이 없잖아. 선이 그냥 텅 빈데 우리가 뭐를 세워 놓습니까? 양쪽에 우리 티잉 그라운드에 그 표식판만 있잖아요. 티잉 그라운드에 그거 갖고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내가 거기서 상상으로 모든 것을 그려내야 될 때 우리가 머릿속에 이런 내 왼발, 저 오른발 뒤꿈치, 왼발 뒤꿈치, 볼과 이 각이 스퀘어, 직각. 그러면서 여기서 이 부분을 그려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상상력으로. 이 넓은 직각이 틀 전체가 이렇게 옮겨가면서 만약에 공을 저쪽으로 본다 하면 이 틀 전체를 옮겨가면서 우리가 에이밍을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티샷의 에이밍 자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라이버가 에이밍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라면 1차적으로 우리가 한 50~60%는 끝난 거예요. 드라이버에서. 왜냐하면 내가 보내야 될 목표 지점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설정된 곳에 내가 자세를 정확하게 잡은 거예요. 자, 이제는 뭡니까? 무빙. 이 공을 치는 방식의 스윙만 남았다는 거죠. 그럼 그 스윙이 남았는 스윙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제일 먼저 뭡니까? 셋업을 하고 가슴을 센터로 두고 이 상태에서 에이밍이 정확하게 됐다라는 자신감을 가지면서 여기 이렇게 섰을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주의할 게 바로 이렇게 공에 다가서는 쪼그리고 앉는 자세를 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세는 은연중에 내가 무릎을 굽히는 자세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이에요. 단지 가서 셋업을 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힙을 빼듯이 이렇게 하고 상체를 저절로 숙여지는 이 정도의 각도와 내 클럽과 몸의 거리, 볼과의 나와의 거리겠죠. 이 거리에서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시작하면서 주저앉는 이 무릎의 단지 이 동작 하나로 우리가 스윙의 궤도 자체가 확연하게 정상적인 스윙 궤도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거죠. 이탈. 이 이탈하게 되는 결과는 뭐가 나와요? 결과는 뭐예요? 우리 상상할 수 있잖아. 결국은 전혀 다른 스윙이 엎어치는 스윙이라든지 아니면 아웃인 스윙이라든지 아니면 내치는 어떤 그런 스윙이 나올 수 있는 바로 하체의 잘못된 셋업 자세의 그것 때문에 비롯되는 현상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예상.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사실은 작은 하나에서 우리가 큰 잘못된 결과를 우리가 드러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분이나 구독자분들은 그럴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환생골프를 열심히 보시니까. 예. 그렇게 해서 조금은 선대서, 자, 셋업이 이렇게 선대서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뭐냐면은 바로 이 뒤쪽에 햄스트링이나 뒤쪽에 기립근이나 힙, 우리가 둥근이라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아주 탱탱하게, 탱글탱글하게, 탄탄하게 이렇게 딱 잡혀 있는 거죠. 아주 셋업 자세를 내가 다운스윙을 했을 적에 아주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액션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은, 자, 여기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바로 이 셋업 자세 하나에서 이미 우리는 저 사람이 공을 좀 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아이고 저 뭐 다른 것 좀 다 좋고 옷도 잘 입고 생기기도 잘 생기고 피지컬도 좋은데 저 셋업 하는 거 하면 답이 딱 나와요. 저희들이 딱 보면은 누구든지. 그렇게 가지 마시고, 자, 여기서 셋업을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탄탄하게 하체에서, 그러면서 발을 우리 이렇게 지면에 자꾸 접착되도록 붙이는 이런 느낌.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셋업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세가 파스처라 그러죠. 파스처. 이 파스처가 제대로 딱 준비된 상태에서 오른손이 밑으로 들어가면서 살짝 이 팔을 굽혀서 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백스윙이 들어가는데 이 백스윙의 세 번째 단계에서 이 백스윙을 첫 번째 그냥 이렇게 빼는 동작들을 많은 아마추어들이 하더라고요. 저도 뭐 많이 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잖아. 어떤 물건을 하나 제가 여기 뭐 적당한 우리 여기 촬영 장소에서 뭐 적당한 물건이 없긴 한데 여기 좋은 게 있네. 좋은 게 있네. 자, 이런 물건들이 무거운 물건들이 있다 칩시다. 이거를 내가 그냥 여기에서 곧바로 이렇게 하는데 아주 힘이 들어요. 아주 진짜 힘이 들어. 이게 뭐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를 내가 곧바로 여기서 정지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가는 거는 아주 매우 힘들어요. 그러나 이거를 살짝 흔들어서 이렇게 가는 건 아주 쉬워요. 자, 다시요. 여기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거는 무지 어려워요. 힘들고 팔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내가 배에 힘도 많이 들어가는데 뭐 복근에 힘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잘 들리면 되는데 잘 안 들려요, 이게.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고 살짝 갔다가 아주 쉽게 들어가네요. 아주 쉽게 들어가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게 반동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골프에서는 트리거라고 이야기하잖아. 트리거. 우리 물건을 들 때 이렇게 들잖아. 무거운 물건. 클럽이 무겁지 않다고 해서 클럽 헤드 저거 다 해봐야 뭐 한 20g 되는데 저게 뭐 무겁노?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오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이 클럽 헤드의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원체 가볍기 때문에 이 무게를 느꼈을 때 우리가 팔에 힘이 무게를 느낀다는 게 뭐예요? 내 팔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거를 무게를 아주 가벼운 건데 이걸 무게를 느낀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팔에 힘을 충분하게 릴렉스 되고 힘을 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우리 소화기를 들었듯이 그렇게 한다라면은 저는 이렇게 백스윙을 할 겁니다. 살짝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아주 쉽잖아. 내가 오늘 무조건 쉽게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 이 드라이브 오늘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셋업하고 이제 세 번째 트리거를 우리가 반드시 넣자. 어떤 형태도. 왜냐하면 이 클럽의 무게감을 느끼기 위해서. 자, 셋업 자세가 견고하게 잘 갖추어졌다면은 여기서 트리거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왼발 쪽에 살짝 눌러주면서 오른쪽으로 가는. 아까 제가 소화기 깎고 무거운 소화기 깎고 흔들 때 그런 느낌. 그러면 그때 발만 움직였는데 몸 전체가 살짝 움직이는, 이렇게 해서 이 클럽을 좀 더 가볍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트리거를 우리가 하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가져가자.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트리거는.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단지 그게 표시나게 하는 선수들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모르게 아주 자기만 아는 리듬을 실어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 세 번째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트릭을 해서 백스윙을 하는데, 이때 우리가 드라이버 백스윙은 쇼다이언의 백스윙처럼 코킹을 우리가 오른쪽에 여기 몸의 상체가 돌아서 들어갈 때 곧바로 이렇게 코킹을 하는 것이 아니고 드라이버는 좀 더 지연해 준다. 왜? 이 원전체가 원체 크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 코킹.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또 새로운 제가 우리만의 환생 골프만의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셋업했는데 코킹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코킹이 되어 있지 않아요? 코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 보십시오. 코킹이 다른 게 아니라 이 꺾임이잖아. 꺾임인데 우리가 코킹을 90도라고 이야기하면 요게 이제 다 된 거예요. 근데 요 각과 이렇게 내려놨을 때 요 각의 차이,
요각의 차이인데 불과 요게 한 30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90도에서 30도를 빼면 60도잖아. 그러면 내가 어드레스 할 때 이미 60도라는 코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쇼다이언 아이언이라면은 이렇게 공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내가 다가섰다, 팔을 늘어뜨렸다. 이러면 여기서 이미 코킹이 이만큼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가서 코킹을 한 30도 정도 되는 거, 그럼 우리가 나누기 하면 어떻게 돼요? 90도에서 3분의 1이잖아. 90도에서 3분의 1. 3분의 1만 해주면 된다고. 그럼 90도가 되는 거라고. 이미 내가 셋업 자세에서 우리는 이미 코킹을 누구든지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코킹을 따로 이 코킹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구독자분들이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셋업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는 이미 코킹을 한 정확하게 3분의 1로 치면은 뭡니까? 33% 빼면은 우리가 66.6%가 내가 코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코킹을 66.6%가. 그러면 나머지 66.6% 맞습니까? 3분의 1이 100도에서 그렇잖아. 90도에서. 그죠? 그러면은 거의 3분의 1이 1만 내가 했으면 3분의 2는 이미 이 셋업 자세에서 코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살짝에 그냥 손만 살짝 움직여주면 이미 코킹이 완성이 된다고. 그런데 이거를 새로이 코킹이 안 됐다라고 여기고 셋업을 해서 다시 코킹을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잘못된, 잘못 알고 있는 큰 오류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골프에서.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제가 우리 환생골프 구독자하고 시청자분들한테만 이런 이제 사실들을 내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으면은, 자, 여기서 그래서 드라이버는 아이언도 마찬가지고 그렇겠지만 드라이버는 여기서 살짝만 요 정도만 해도 하면 30% 저기 3분의 1을 하면 넣은 거예요. 3분의 2는 하고 셋업을 했으니까. 자, 여기서 늦추어서 많이 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좀 늦추어서 살짝 이렇게 하면 이제 코킹이 다 된 거예요. 근데 나는 느낌이 어떻나 그러면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공을 치면 코킹 안 했는 것 같아. 그냥 요 무게 정도만 느낀 것 같아. 그럼 코킹이 다 된 거야.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제 네 번째 했습니다. 네 번째 주의할 사항, 바로 코킹은 우리가 이미 셋업 자세에서 3분의 2는 하고 있다 라는 거를 전제해서 나는 여기서 3분의 1만 움직여주면 된다. 근데 그거를 내가 잘 모를 때도 많다. 그래서 코킹이 내가 언제 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나는 오히려 제일 가장 바람직한 코킹의 방식이라고 내가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갈 단계가 뭐냐면은, 왼발의 안쪽에서 트리거를 했는데 백스윙을 한다라고 했는데 발등 전체 면에, 거기서 보면 발등 전체 면에 여기에 모든 체중을 거는 또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셋업 자세가 틸트를 했는 상태에서 이 오른쪽에 발을 두고 봤을 때, 절반으로 나누었을 때, 이 발을 절반으로 나누었을 때, 바로 이 안쪽에, 이 발의 절반에서, 안쪽에서 백스윙 할 때 저항하는 듯한 느낌의 버팀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항의 버팀, 발 안쪽에서. 이게 위쪽으로 올라와서 가쪽으로 이렇게 체중이 실려가는 게 아니고 안쪽에서 막는 듯한 느낌의 이 저항. 이 저항이 왜 중요하나 그러면, 우리가 다운스윙 때 바로 저항과 반발력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에요. 어쩌면 내가 5가지 중에서 다 그때마다 중요하지만, 이 카운트 밸런스, 이런 토크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저항력을 여기서 느낀다는 거는 내가 스윙을 어느 정도, 어느 수준에서 하고 있나를 가늠하는 잣대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잣대요, 잣대.
이게 오른 발바닥이 다 올라가거나 아니면 가쪽으로 넘어가는 그 스윙은 절대 우리가 장타의 비거리 조건에서 절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자, 그래서 트리거를 하고 5번째 했습니다. 트리거를 하고 안에 저항을 느끼고 코킹을 했는지 마는지 그 정도도 모를 정도로 백스윙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운스윙이 뭐가 됩니까? 바로 다운스윙 첫 동작이 어깨 분리잖아. 이렇게 어깨를 내려오는. 자, 잘 보세요. 백스윙에서 수평으로 넘어가서 팔이 수평됐을 때 수평됐다가 이제 팔을 조금 더 들어 올립니다. 그럼 어깨 같이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스타트를 할 때 바로 어깨를 내리면서 팔과 어깨를 분리시키는 분리 동작을 해낸다. 이게 바로 뭡니까? 수직 하강이에요. 저절로 수직 하강. 자, 오른 팔꿈치가 보세요. 그대로 내려오잖아. 어깨를 힘을 쑥 빼니까 어떻게 돼요? 오른 삼두가 그냥 툭 내려오잖아. 왼 삼두도 내려오고. 이게 수직 하강이에요. 수직 하강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수직 하강이라고. 그럼 그 수직 하강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깨에 힘을 툭 빼는 순간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받아서 바로 우리가 했던 궁디 빼는 거. 궁디 빼는 원심력. 그건 아시잖아. 우리 앞에. 세플러 그거 스윙할 적에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제가 작심하고 이해하는 거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걸 보셔야 돼요. 그 드라이버가 이 작은 드라이버가 그냥 한 바퀴 휙 돌리는데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야 지금. 어마무시하게.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이제 6번째 들어갑니다. 여기서 올라가서 다운스윙 하는데 어깨 툭 내리면서 분리시켰는데 뭡니까? 체가 바로 타겟 방향으로 딱 정렬이 돼요. 자, 볼의 입장에서는 이 라인이 있어요. 근데 내 손의 입장에서는 여기 있어요. 이 라인이. 손의 입장에서는 이 라인이. 내 손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손이 여기 이 라인이 있잖아. 이 라인에서 내가 이 손이 내려오면은 헤드가 내 손과 일치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이 볼을 향해 갈 때 이건 무조건 100% 아웃인 스윙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거의 한 3시까지도 나가잖아. 3시까지. 여기서 정렬되고 들어갔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칠 수가 없잖아. 아웃인.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가 아마추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아웃인 스윙을 바꿀 수 있는 인아웃 스윙으로 또 인투인 스윙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핵심적인 우리 스윙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직 하강이 왜 중요하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수직 하강 내려서 내 손 쪽으로 샤프트가 정리돼가 이렇게 아웃인 스윙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결정적인 요소다. 그럼 아웃인 스윙이 뭐가 좋노? 스핀을 다르게 먹고 우리가 공을 좀 드로우성으로 만들어서 멀리 보낼 수 있다는. 드라이버가 뭐예요? 좀 멀리 보내는 거잖아. 멀리 보내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런 6가지 중점을 내서 이제 샤프트를 정리한 그 선상에서 자, 다 제가 하겠습니다. 자, 가슴은 앞쪽으로 보고 이쪽으로 보고 볼을 향해서 보지 않고 정면으로 보고 이 상태에서 틸트를 한 상태에서 내가 트리거를 하면서 백스윙을 하고 트리거를 하면서 백스윙을 하는데 코킹은 이미 여기서 다 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올린 상태에서 뭡니까? 수직 하강. 어깨에 힘을 빼고 샤프트를 정리하고 그대로 스윙이 나가면은 끝! 디엔드. 끝! 스윙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 다운스윙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스윙에 다시 한번요. 제가 지금 뭐 말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제가 그냥 쳤는데 다시 한번. 자, 그 순서들을 1번부터 7번까지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천천히 들어갈 테니까 제가. 어드레스.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그 과정들을 전부 다 넣어서 실행을 해봤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임팩트 때 바로 좀 더 많은 꼬임을 자연스럽게 여기서 던지고 풀어내는 문제는 그 다음 동작입니다.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이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깨가 팔과 분리가 되면서 이 팔이 내 몸의 어떤 하체의 동작, 그리고 삼두와 그리 끝이 들어가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동작들을 우리가 이제 따로 또 부분적으로 파티션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드라이버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좋은 스윙의 샷을, 그리고 터지지 않는 그런 샷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제가 오늘 했던 거 1번부터 7번까지 우리가 간과하기 쉽고 잊어버리기 쉬운 이런 모든 동작들에 대한 그걸 다 세밀하게 제가 집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서 저한테 본인들한테 많은 좀 덕이 도움이 됐다라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